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종욱의 법대로 6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검찰을 악마화하는 그런 작업이 저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총선이 끝나고 나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목적은 결국 검찰 해체겠죠. 검찰 해체로 보는데 저는 뭐 조국이 그 대검에 가서 저 선거 다음날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검찰 해체, 검찰청 해체. 그런데 여기 지금 민주당의 검찰 관련 특위만 제가 찾아보니까 3개가 있어요. 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박찬대 박범계 위원장,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김용민,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영배, 조국 혁신당에도 있어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별위원회 박헌정.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찰을 악마화하는 거죠? 이걸 뭐 이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예.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예. 한 문장으로 예. 검찰이 죽어야 내가 산다. 아, 그렇네. 검찰이 죽어야 예. 내가 산다. 예. 지금 이 기소된 것도요. 예. 기소된 것도 이제 그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을 공격하면 예. 아무래도 그 위축되고. 조서나 그렇죠. 조서 받은 게 다 검찰이 회유하거나 예. 협박해서 예. 받은 조서들 아니냐. 못 믿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판 중일 때도 예. 검찰을 공격하면 예. 검찰에서 이제 그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그렇죠. 증거 능력을 다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또 사건도 많아요. 사건이 있죠.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국이는 크게 보면 예. 송철호 건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 내린 거 예.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정경심의 소송 기록을 예. SNS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 현근택이가 재판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혐의도 있네, 또. 형사소송법 위반. 예. 조국이는 이제 또 2개 있고 예. 이재명이는요. 예. 수원지검은 이제 곧 아마 기소할 거예요. 이제 예. 좀 이따 그런 말씀드리고 예. 구속이냐 아니냐. 예. 그거는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대북 그다음에 법카 흑카 있고 쪼개기 후원금. 그 김성태 쪼개기 후원금. 이 3가지는 이제 그 예. 수원지검에 기소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외에도 예. 또 큰 게 3개가 더 있는 게 예. 바로 이제 그 옆집에 2,402호. 그거 있네. 예. 요것도 이게 택배사까지 압수했어요. 비밀 아지터. 예, 택배사까지. 예, 택배사. 예. 그다음에 그 초밥 올라가고 소고기 10인분 올라가고 한 거짓말이죠. 예. 기생충. 예. 그다음에 그 정자동에 예. 판교 힐튼 호텔이 5단계 있잖아요. 예. 요게 성남지청에서 조사 거의 끝났어요. 예. 요것도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배소연이 예. 건물이 내 채잖아요. 예. 요걸 이제 비자금. 경찰에서 자금을 예. 그때 상속세가 안 냈다 이런 식으로 예. 추정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 중인 것도 있고 예. 수사 중인 것도 있잖아요. 예, 수사는 거 근데 아주 많네. 어느 경우든 검찰이 죽어야 내가 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찰과 예. 전면전을 벌이는 거죠. 검찰이 악마식에서. 내가 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검찰이 죽어야지 내가 산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니까는 과거형도 있을 것 같아요. 복수, 보복. 자기는 이제 기소한 데 대한 보복. 예. 보복 성격도 있고 앞으로 이 수사도 많이 남아 있고 공소 유지도 있으니까 검찰을 막 공격을 해서 아예 이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리자. 이건데 검찰 수사권 지금 그러니까 2개 남아 있죠. 부패하고 경제 수사. 이것도 지금 다 뺏어버린다면 이건 결국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권 다 뺏어버리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아예 조국이나 예. 민주당도 이제 그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예. 기소청으로 이제 바꾼다. 예. 원래는 이제 그래놓고 대신에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그건 만들어.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청을 없애고 예. 중대범죄수사청. 근데 예. 그건 아직 설립이 안 돼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문제는 경찰이 예. 영장 청구권도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는 이제 검사밖에 못 하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대안도 없이 예. 검찰청을 해체하면 예. 그러면 이게 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수사의 공백이. 예. 공수청도 이게 검사가 그러네. 아닙니다. 예.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아무런 게 대안 없이 예. 검찰만 자꾸 해체하자. 예. 이러면 이게 그냥 부패가 판치는 예.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말한 부패 완판. 심각한 그렇죠.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는 검수가 막 해가지고 이제 2개 부패하고 경제만 남기고 또 경찰로 막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 거야 또. 그리고 수사부서가 막 업무가 과부하가 되니까 경찰들이 수사부서에 안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이 피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이 검찰청 폐지냐.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면은 그러면 민생 치안 같은 게 굉장히 약해지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 수사권을 다
뺏겨버리고 경찰로 가도 경찰이 그만한 인력이 안 되고 노하우도 없고 하면은 결국은 민생 치안까지 전부 다 이 불안해지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가장 이 지금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심지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검찰 뭐 TF 같은 게 막 그 민주당 안에 생기고 조국 당에도 생기고 검찰청을 이제 해체하자 그리고 해체하자 구호까지 외쳤는데 보통 검찰이 이 정도 되면은 좀 뭔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검사 회의 이런 거라도 막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이 네. 그렇죠. 지금 상당히 조용하죠. 왜 조용하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눈치 보기죠. 눈치가 보인다. 지금 이제 그 워낙에 그 압도적으로 예. 의석을 많이 아. 가져가지고요. 예. 이자들에게 그 웬만하면 이게 탄핵하겠다. 지금 탄핵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이정석도 검사 탄핵. 압수이 들어왔잖아. 이정석. 검사 탄핵. 예. 그리고 옛날에 그 우리 공수권 남녀한테 간첩 조작. 예. 뭐 탄핵으로 이게 검사를 계속 이게 그 협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검찰청에 몰려가 가지고 이제 그 떼거리로 그렇죠. 막 항의도 하고요. 지검장 나와 막 이러고. 예. 그리고 이제 법사위가 있잖아요. 예. 국회 법사위. 법사위가 이제 전부 민주당이 강성들이 있으니 막 국정감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을 막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압박을 하니 지금 이제 검찰도 조직적으로 뭐 이게 대항할 이런 게 없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총장인데. 그렇죠. 총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총장이 이제 그 한 번씩 뭐 성명은 내는데 이래가는 안 되잖아요. 좀 더 강하게 그 정치권을 질타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지금 총장도 성명 한두 번 냈지만 무기력해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풍 막으라고. 법무부 장관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네 정말. 이런데 아마 저는 민주당의 거대 의석에 눈치보가 굴복의석에 이런 범죄자들한테 오히려 검찰청이 범죄자들 눈치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데 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 보수 우파 진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통령으로 만든 많은 우파 진영의 이 보수 진영의 국민들 생각이 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을 단죄를 하고 문재인도 하고 조국도 그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검찰총장이 뭔가 좀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검찰청 출판 의혹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했죠. 한 2번 경고를 한 것 같은데 이 경고만 했지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행동을 안 하는데 행동은 엉뚱하게 어디 하냐면은 김건희 수사 여기에 지금 그 신속히 수사하라고 하고 뭐 특수통 검사들 3명도 갖다 형사일부에 붙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도대체 속셈이 뭐라고 보세요? 제가 한 3가지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때도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는 약속되던 설.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혐의로 약속되던 설. 하나는 완전히 하극상. 진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번 했다. 이거 남기려고 하는 것. 하나는 성동격서. 김건희 수사를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그 진영에 관계없이 수사한다 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본격하는 거. 이 3가지를 전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약속대로는 아니고요. 약속대로는 아니다. 특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실제 그 파견을 그렇게 에이스들을 파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좀 이게 그 놀고 있는 사람 3명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 팀에서도 가장 에이스 2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송경호가 가장 아끼는 기획 검사를 보냈어요. 그래요? 예. 가장 이게 그래서 그 이름 보고 대통령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게 심각하다. 저도 이제 그 현직 부장검사 잘하는 게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누굴 보냈냐면 권영주는 이제 기획검사고요. 기획을 하는 중앙지검에. 그 4차장 산하죠 다. 그렇죠. 근데 송경호 차장 아낀데. 가장 아끼는. 그다음에 김경목. 그다음에 곽중욱. 곽중욱. 이분은 조국 팀에서 날리던 사람이래. 그 부장검사 이야기는 이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런 검사를 여기에 투입해야 되나?
제일 자기가 볼 때는 중앙지검에 제일 잘 나가는 검사를 예, 예. 왜 검사들은 이게 또 실적으로 말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팀에 이 에이스가가 실적이 아무것도 안 되면 예. 엄청난 기스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력에. 그렇죠. 이런 뭐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야, 진짜 이게 방귀를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짜리 이제 디올백 수사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300만 원짜리 수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부장검사가 현재.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수사에다가 도이치모터스 해봤자 그것도 도이치모터스도 지금 거의 뭐 혐의가 안 되는 건데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수사. 도이치모터스는 별개고. 예. 요거는 이게 파우치. 디올백. 예, 디올 파우치. 그러니까 약속 대리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좋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하면 이제 나쁘게 해석하면 이게 대통령 레임드 오니까 그냥 이게 배신해가지고 하극상 여기에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래 해석하고. 근데 쟤처럼 아직까지도 진심을 좀 믿는 저는 이래 보는 게 이제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제는 이제 그냥 성역 없이 한 번에 다 떨고 가자. 본인이 김건희 여사 것도 떨고 이재명 것도 떤다 그래요. 이제는 이제 진짜 우리 검찰이 살려면 이재명도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성역 없이 다 떨자. 한쪽만 떨면 요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최고 팀을 투입해서 더 이상 이게 말이 안 나도록 확실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마지막에 수사해서 내가 임기 중에 9월달 임기니까 늦어도 7월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후임이 정해지면 사실상 뭐 못하죠. 아마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는 이제 검찰이 성역 없이 모든 정치 사건 중요한 걸 떨고 내 임기 중에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까지 행동으로 들어간 건 김건희 수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으로 들어간 건. 물론 뭐 수원지검에 법인카드 전담반이 구성이 돼 있죠. 대검에서 그때 국민권익위에서 대검에 그 수사 의뢰를 했고 대검에서 수원지검에 전담반을 해놨는데 이게 별로 진전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는 이게 저 조명현 씨하고 수시로 통하니까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저는 한 번 진술을 할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거의 10번 이상 아마 갔을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수원지검에? 조명현 씨가 엄청나게 검찰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조서를 많이 남겨놨어요. 조서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남 FC만 해도 420명, 410명의 정인 불렀잖아. 그렇죠. 410명. 우리나라 역대 신기록이 101명 양승태 대법관 그때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10명. 그러니까 조사는 검찰에서 물밑뜻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6월 7일이잖아요. 6월 7일, 이하영 1심 재판. 6월 7일. 아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느냐, 법조계에서는. 근데 기소는 무조건 한다. 기소는 이제, 그런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금에도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입니다. 다시 기소. 이재명이가 멘탈이 강해서 그렇지, 보통 사람들요. 재판 한 건만 하면 사람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주 3회. 근데 이제 주 4회. 이거 만약에 불구속. 수원지검의 쌍방울 법카가 기소가 돼 보세요. 그러면 재판만 4번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앞으로. 그것만 해도 또 소송 변호사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큰데, 다만 이제 자꾸 불구속 쪽으로 이런 눈치를 본다는 말이 있어요.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영장 안 치고. 기소는 하는데 불구속으로. 왜냐? 이제 국회가 하면 어차피 이게 부결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되죠. 요즘 이원석 총장에게 날리는 경고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국민만 보고 검찰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장 청구를 하고 국회에서 부결시켜도 해라 이거지. 그렇죠. 이거 안 하면요. 이거 안 하면 저는 이원석 총장 퇴진 운동 하려고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제가 검찰청 폐지 운동할 겁니다. 영장 안 치면 폐지 운동할 거예요. 검찰청 폐지 운동. 아니 검찰청이 100억이 넘는 뇌물도 하나 기소 못하면 구속영장 못 치면 그러면 검찰청이 뭐 필요해 그냥 기소청 두고 경찰한테 맡기면 되지.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벌써 여러 방송에서 이원석 총장 이번에 이재명 구속영장 안 치면 검찰은 역사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지금 이제 없어진단 말이야 역사 속으로. 우리 옛날 역사책 넘길다 보니까 옛날에 한때 한때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었지. 근데 어떻게 역사 속으로 없어진단 말이야.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여기 분명히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검찰청 폐지 운동, 저 민주당하고 같이 운동할 거예요. 조국이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검찰청 폐지 운동할 겁니다. 왜? 이재명 하나 영장도 못 치면 그런 검찰청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재명 보세요. 100억이 넘는데. 그렇죠.
이화영이하고 비교해보라고. 이화영이는 이게 네. 부지사인데 자기 방문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요. 근데 이화영이가 중형이 나와. 네. 맞잖아요. 지금 15년 구형 받았죠. 그다음에 배소연이는 카드만 쓰는데 영장 치잖아.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영장 안 치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초밥하고 샴푸를 배소연이가 썼냐 말이야. 그럼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을 이화영이가 방문하냐 말이야. 아니죠. 네. 그 두 개. 네. 그리고 옛날에 정유라 씨도 덴마크 가보고 영장을 계속 청구한 게 이게 이원석 그때 부장이에요. 예, 정유라 씨는 영장 계속 치잖아요. 예. 두 번. 예, 이게 이원석이. 기각됐는데 또 쳤죠. 이원석. 아. 그때 이원석 특수부장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똑부러진 검사. 그때 똑부였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보라. 영장이 한 번 유창훈과 기각했잖아. 예. 근데 그 후에 벅하나 쪼개기 후문도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이화영의 진술이 나와버렸잖아. 예. 변호사의 폐하에 네. 서민석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예. 새로운 증거 나왔고, 그렇죠. 새로운 범죄가 붙었잖아.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영장 재청구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상당히 이원석 총대 고민하고 있는데 예. 혹시라도 제 귀에 자꾸 그게 들어와요. 뭐라고? 불구속하지 않겠나. 아. 지금 이게 국회에서 부결되는데 밑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지금 음정 경고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마무리한다 하면서 어쨌든 기소해도 이거 마무리 아니냐. 그 기소한 걸로 마무리인데 그냥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기소는 하되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 이제 개딸들에게도 큰 욕 안 먹을 거고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재명 측은 이게 기소한 거 가지고도 뭐 또 난리 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영장을 한번 쳤던 건데 그러니까. 사건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사건은. 그러니까 근데 그 되는 순간에 이재명으로서도 치명탄 게 네. 수원이거든요. 수원까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네. 거기다가 이게 그 정인이 또 엄청나잖아요. 예. 그럼 여기 그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돼도 재판 특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는 이제 기소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문에는요. 예. 소문에는 이게 이원석 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처음에는 이제 이 법조계에 퍼진 소문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을 내심 원했던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 왜냐하면 이게 총장하면 그다음 가는 게 법무부 장관 맞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그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박성재 장관이 왔잖아요. 아. 거기다가 이게 그 대통령실하고 썩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해요. 예. 대통령하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사이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 좀 소문을 좀 들은 건 여러 가지로. 예. 뭐 그렇잖아요. 인사권부터.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정치는 못 하잖아요. 지금 총선도. 지금 총선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예. 뭐 구체적 대학 이름까지 나와요. 성균관 대학 이런 식으로. 예. 로스쿨에. 그러면 이게 왜 변호사를 못 하니까. 예. 그러면 이게 교수로 좀 가 있다가 이분이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어요. 맞아요. 정치학과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꿈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법대가 아니고 정치학과 나왔습니다. 정치학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광주 출신이라서 민주당이가 정치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소문까지 나온다니까. 아니, 이재명을 봐주면은 민주당 가서 강주에 출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 만약에 고향 가서 뭐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진짜 더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제가 정치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데 정치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하려면 이재명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도 뭐 일단 교수하다가 뭐 하겠지만 절대 민주당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건의하는 거는 이번에 이재명 다 뜬다 했잖아요. 뜨는 김에 대북 송금하고 법화 쪼개기만 떨면 안 되고요. 아까처럼 이게 2,402호 이현욱의 부인이 글까지 올렸잖아요. 이현욱 부인이. 맞아. 그때 올렸잖아요. 이현욱 공천 떨어지고 나서. 용인정에. 리틀 이재명. 그 옆집에요. 예. 김철주하고 김세화 씨가 살았잖아. 근데 이 두 명이 이재명하고 절친이에요. 절친이죠. 김철주는 이제 성남 아트센터 근무하고 김세화 씨는 성남시 자원봉센터에 근무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지트로 썼다는 의혹이 있는 그쪽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정자동 그건 이게 5단계인데요. 5단계. 그게 돈 4억을 낸
남영자씨라고 있어요. 남영자. 예, 예. 캐나다 국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 한번 뭐 보도가 돈 4억 내고 30% 지분을 중국에서 맞아요. 외국인을 내가 1.5% 받았잖아. 예.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이게 기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소연의 그 80억대 재산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선거 때마다 늘어났잖아요. 예, 맞아요. 요거까지 다 떨어라. 야, 이재명 거 다 떨어라. 예. 이렇게 제가 촉구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제 검찰총장 한 7월 되면 이제 업무 마무리 하는데 이하영께 6월 7일 날 1심 넣으면은 대북송금, 그 다음에 정자동, 법인카드, 또 저기 옆집 아지터, 뭐 또 그 배수연 씨 것 전부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냥 영장을 한번 청구를 해버리면 되겠네. 근데 그 아마 뒤에는 따로따로니까.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안 됐다기보다 이게 아직 뭉치되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꼭 종합 선물 세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번에 뭐 대장동, 백현동, FC 그 종합을 묶어나니까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하면 또 이게 좋은 것도 있거든요. 이재명이 좋아하는 쪼개기처럼 쪼개가 원래 쪼개서 하는 것도 좋아요. 쪼개서. 다만 이제 각 쪽에서 성남 아까 정자동은 성남 법원에, 그다음에 수원 그 세 개는 수원에, 그다음에 2,400여도 성남에, 이런 식으로 그 분할하는 이런 게 그 필요하다. 지금 이걸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의 명예나 뭐 20 몇 년 동안 이제 한 30년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 본인의 명예 아니면 검찰 흑역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제가 이거 확인된 건 제 의혹입니다. 의혹. 이게 제 취재한 의혹인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있거든요. 이창수. 그 이상직 관련 사건. 그렇죠. 저기 뭐죠? 이스타제. 타이스타. 전주지검장. 이창수. 이분이 그 문재인 사의 수사하잖아, 서창호. 맞아요. 옛날 사의. 옛날 사의. 이분이 이창수가 이제 그 성남지청장을 할 때 성남 FC 사건을 다 수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잘했다, 제일 잘됐다 가 승진했잖아요. 승진했어. 검사장으로 왔거든요. 전주지검장으로.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서창호를 3번 소환했단 말이에요. 소환했죠. 3번 묵비권하고. 처음에 참고인 하다가 그다음에 피의자로 이제 전환을 했죠. 그게 막 인사부터 이게 청와대 라인이 그때 다 이게 줄줄이 피의자로 지금 소환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 사건이. 그런데 이걸 이원석 총장이 이거 확인된 건 아닌데 소문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원석 총장이 부담스러워서 막고 있다. 뭉개고 있다. 문재인까지 이게 문재인의 피고인이거든. 그렇죠. 문재인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거 이창수 지검장이 기소하도록 막으면 안 된다. 이걸 제가 경고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진짜 수사를 잘하거든요. 성남지청 할 때도. 그 문재인 사이를 완전히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상직 사건은 크잖아. 매관매직이잖아. 그래서 총장과 검사장의 갈등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문재인을 이렇게 그냥 이원석 총장이 막고 있다면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 다 했잖아요. 다 했죠. 그런데 이 문재인을 소환해야 되는데 총장 허가없이 안 되는데 갈등설이 놓여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전주지검장 혼자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검찰총장이 사인을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근데 뭐 윤 대통령까지도 이제 뭐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아직 개입 안 하거든 수사에. 지금 이원석 총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 귀에 막 몇 군데서 계속 이창수를 윤 총장이 이원석 총장이 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방귀를 들지 모른다. 지금 이창수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조계의 심각한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서정우 변호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 그 중요한 사건들, 그 이재명에 대한 이런 사건들을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은 서정우 변호사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바로 이런 거구나. 문재인 수사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 최소한. 그런데 이게 기소하도록 수사 다 끝났고 이거 너무나 뻔하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전무로 취업시켜가지고 몇 억을 월급 주고 생활비하고 다 주는데 그게 중진공 직원들이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상재가 그 중진공 이사장하고 공천가입 이건 너무 간단한 사건이잖아. 뇌물.
제3자 뇌물인데 예. 근데 저는 직접 뇌물로 보죠. 가족이니까. 예. 이게 야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더 믿을 만한 데서 제가 검찰에 몇 군데 들었겠죠. 제가 한두 군데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교체 취재 예. 지금 이렇게 총장과 검사장의 갈등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조정욱 변호사께서 오늘 법대로 일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원석 이재명이 영장 안 치면은 내가 책임 묻겠다. 검찰청 폐지 운동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을 정말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하려면은 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원석 검찰총장과 뭐 사감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제대로 좀 처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오늘 소정훈 변호사께서 이 격정적인 감정을 또 토로를 하셨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또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검찰 악마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2부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